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협치. 협치. 협치는 가능한가? 이게 이제 주제 삼자고 해서 심리적으로 불가능할 걸? 그러면서 너무 좋은 주제야. 뭐 이러면서 저는 제작진과 그런 카톡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나중에 결론은 들어보기로 하고요. 하나씩 풀어보죠. 예. 매일 이제 우리가 협치 정신을 보여달라. 네. 이게 인간 심리가 근데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협동과 협치는 같은 말입니까? 일단 다른 말입니까? 뭐 보통은 예. 그 사전적 정의를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주로 사용들을 하시는가, 예. 그걸로 역으로 정의가 되기도 하잖아요. 예. 저희는 그런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협동이라는 단어는 다 나와. 그러니까 출석해. 뒤로 빠지지 마. 예. 네네. 이렇게 약간은 그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다 자기의 행동을 해라. 라고 했을 때 협동이라는 맥락을 주로 쓰더라고요. 예. 그런데 협치라는 말을 특히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왜 협치가 안 되느냐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다 나와가 아니라 물러날 때 물러나고 그다음에 양보할 때 양보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양보의 개념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맥락에서 협치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양보하기 힘들죠. 그렇죠. 참 양보하기 힘들죠. 그 뭐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그 믿는 가치, 신념, 그다음에 이익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또 리더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이 추진력과 협치를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협치는 리더한테 필요한 덕목인 거는 같은데. 네. 이제 이게 비즈니스에서는 예. 양보하고 다시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꽤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리고 일상화돼 있고. 네, 일상화돼 있고요. 예. 그런데 정치에서는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기간도 정해져 있고 뭐 4년이 있다가 끝난다. 5년 만에 또 다시 한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네요. 네, 인간이 가장 양보가 안 되는 그런 심리적 상태가 뭐냐면 기회가 더 이상 없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다. 네. 그래서 왜 그런 시간적 조작 실험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린이들한테도 하고 어른들한테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양보를 순서를 뭐 꼭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좀 나도 한 서너 번 양보하고 상대방도 한 서너 번 양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30분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서로 서로 양보할 때 양보하고 또 내가 또 취할 때 취해보면서 해라. 라고 하는 그 시간 프레임 안으로 넣어주는 실험과 똑같은 30분인데도 30분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하자. 예. 라고 할 때랑 똑같은 30분을 가지고도 두 번째의 경우에서는 양보의 양은 뭐 극히 떨어지죠.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같은 시간 원래 빨리빨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어떨 때는 또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시간을 보는 프레임이 같은 시간이라고 해도 너무 소위 말해서 촉박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제한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경우들이 많죠. 시간을 보통 있을 때 우리는 3년밖에 시간이 없다. 뭐 이렇게 시간을 보통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이제 추진도 같이 상호 합의해서 추진하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뭐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분명히 소외되고 배제되는 어떤 의견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조직 전체가 뭐 안정되고 또는 사회 전체가 안정되고 뭐 행복감을 막 느끼고 이거는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하시는 분들
뭐도 그렇겠지만 예. 심지어는요 부부 관계에서도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의를 하는 거, 상의. 상의. 예. 상의하는 게 부부 생활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결과는 아닌데 예. 한 번쯤 우리도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상의하지 않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배우자와 살아가는 그런 그 파트너는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그래 문제는 해결하고 있어 어떻게든. 예. 근데 나랑 상의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원만하게는 사셨나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대략 원만하게 살았습니다. 라고는 응답했는데 예. 그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하니까 행복해집니다. 진짜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심지어는 건강이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 배우자. 네. 상의하지 않고 그냥 불도저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배우자는 사실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나는 열심히 살았고 그렇죠. 책임을 다한 것 같은데 네. 아니 왜 내가 사망했더니 내 배우자가 더 행복해지지? 아.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주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주도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주도성을 주체적이잖아요. 상실했다. 네, 그렇죠. 주체적인 거잖아요. 예. 우리가 왜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싶어 하냐면 나도 하나의 의견이 있고 누군가가 그러네. 나에게 의견을 물어봐 주는 사회에 살고 싶고 그래야만 우리는 나라는 하나의 사람의 자아도 주체성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동창회에 갔는데 나에게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 없어도 누가 나에게 조금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어디 가자. 이 차는 여기다. 라고 얘기하면 어느 순간 뭐지 나는 여기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인간에게는 큰 거군요. 사실은 상처가 크게 되는 일이죠.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 농담을 할 때 나 얘 때문에 못 살겠어라고 동창회에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나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그런 농담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네, 악플이 낫다는 게 그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상의한다는 거에 이제 협치라는 것에 양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의하는 거예요. 상의.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같이 상의하는 거죠. 예전에 IMF 때 예. 많은 가장들께서 직장을 잃으셨잖아요. 예.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왜 그때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예. 그 문제를 상의하지 않고 하지만 자기의 그 강한 책임감 때문에 양복 입고 등산하셨죠. 맞아요. 우리가 정말 그때 아픈 너무 그런, 아픈 기억들이 이야기입니다. 있는데 예. 그분들을 추적조사한 연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재취업에 또 성공하시고 경제적으로 또 거의 정상 회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사실을 나의 아버지나 나의 남편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골이 예. 끝까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가족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아버지로서는 또 얼마나 억울한 일이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가족들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쁜 일이거나 아니면 불행한 일이라도 상의를 해라. 결정을 똑같이 등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등산을 한다는 결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나 상처가 좀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등산을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거의 하지 않았던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불현듯 떠나버리는 그런 예. 관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협치를 한다라고 하는 저는 협치한다는 좀 이렇게 좀 거룩한 단어 아니면 좀 품격이 좀 있어 보이지만 예. 좀 이렇게 좀 고상한 단어를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의하는 거잖아요. 상의하고. 좀 양보하고. 네. 근데 상의하고 그렇게 이제 결정은 뭐 정치 같은 경우는 결정을 그 권력 구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사람의 의견대로 또는 뭐 조금의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하여간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된 다음에 그 의견으로부터 결정된 의견으로부터 배제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느끼는 상실감 또는 나는 협치를 충분히 안 한 것 같아라고 그 사람 느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도저히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배제됐다는 느낌. 예.
이 배제됐다는 느낌은 실제로 아주 작은 놀이에서 배제됐다는 느낌이요. 앞에서 뺨 맞는 것 같은 그런 고통증을 뇌가 느낀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예. 왜 나는 배제됐어? 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고통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중요하군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하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배제당했다는 느낌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리더가 작은 요구들은 많이 양보하셔야 돼요. 작은 요구들은. 네. 그러니까 실험 연구들을 보면 작은 요청 사항들은 알았어, 오케이,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작은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흔쾌히 양보한 분들만이 나중에 진짜 큰 자기 주관을 관철할 수 있다. 이거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작은 것들 양보 안 한 리더가 자기가 진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할 때 오히려 굉장히 강한 반발에 심지어는 그게 굉장히 정의롭고 그 다음에 상식에 맞는 건데도 그럴지라도 상대방에게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오히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상식적인 것에 너희들은 동의를 안 해? 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2차 3차적인 그런 때 감정의 고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평상시에는 항상 너그러운 게 특히 리더는 너그러운 게 중요하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져주면 안 돼가 아니라 이런 건 다 져줘야 돼.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리더가 절대 안 져야 되겠다라는 게 몇 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게 가치고 그게 신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리더는 뭘 져줘야 되고 뭘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제 조직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게 협치를 잘하기 위해서 무슨 뭐 같이 식사를 한달지 선물을 한달지 그런데 본인 의견은 그냥 그대로 관찰한달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서로 입장 차이가 많을 때 그리고 역지사지가 안 될 때 그럴 때는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건 거의 대부분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도움은 된다. 그런데, 같이 밥 먹는 게. 그런데 그렇게 만났는데 거리를 좁혀서 만났는데 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럽니다. 거기서 자기의 진짜 의도를 안 밝히면 최악의 결과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 회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속내를 다 터놓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충분히 하면 그러면 좀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 패를 숨긴 부모를 자녀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가 아니라 상당히 싫어한다는 연구도 많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싫어한다. 그럼 이거는 뭐 연인 관계는 뭐 당연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가 자기 일 시키는 거 뻔히 아는데 그 상사가 다 이게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다. 혹은 더 싫은 말, 다 이게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들 있죠. 그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 일인 거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공을 채갈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거군요. 그래도 오죽하면 제가 회의 때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시면 도움된다 그럽니다. 사실 회의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그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 회의에서 모인 아이디어 싹 다 모아서 또 더 윗사람한테 보고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씩 그 회의를 주관하는 가장 위에 있는 상사가 야 오늘 회의는 진짜 나를 위한 회의라고 이렇게 자기의 패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고 일단은 상의한다는 거는 리더는 많이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의도를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그리고 혹은 굉장히 이상한 수사로 이렇게 화법으로 꼬는 혹은 이렇게 덮는 그런 것들은 절대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차츰차츰 알게 되는 거군요,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의도를 조금도 안 숨겨서 듣기에 많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받은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구나. 오히려 너무나 정직했는데 그게 약간 인종주의적인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고서라도.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거를 심리학자들은 자기의 의도를 솔직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군요. 그게 어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역시 이 김경일의 심리학 좋아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